여러분, 대출금리가 진짜 많이 올라가네요.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말입니다.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B2에서 주식 산 사람들 이제는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영끌에서 집 산다 이런 말들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금리가 완전히 폭등했어요. 폭등. 여러분,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래프를 보면 제가 봐서도 놀랄 노자예요. 10월에 신용대출이 4.62%예요. 이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이게 평균금리인데 이게는 평균입니다. 은행들을 다 평균했을 때 신용대출 금리가 4.62%더라. 주택담보대출은요 3.26%입니다. 3.26%. 2018년 11월에 3.28% 이후로 2년 12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2년 12개월 만에. 그야말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도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고요. 신용대출도 말도 못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전달 대비해보면요. 전달 대비해보면 당장 말입니다. 신용대출만 하더라도 0.25%포인트가 올랐고요. 신용대출은 0.47%포인트가 올랐고요. 신용대출은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은요. 지금 0.2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신용대출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심지어는 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상단이 제일 많이 받는 상단이 5%를 넘어서 6%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금리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주택담보대출도 신용대출도 말로 표현하기 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더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11월 25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까지 올렸습니다. 0.75%를 1%까지 올렸어요. 이게 기준금리가 이만큼 올라가면 말입니다. 이제는 가상금리를 플러스하고 우대금리를 마이너스하면 대출금리가 되는데 대출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기준금리가 1%가 됐으니까요. 아마도 12월에 예상되는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나 혹은 신용대출의 금리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년 1월에도 지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내년 1월에도. 정치적 일정까지 감안을 해보면요. 내년 1월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치적 일정. 왜냐하면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는 분명히 정치적 일정에 상관없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를 잡자는 거, 가계부채를 잡자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금리를 올리는 목적은요. 집값 잡자는 거예요. 물론 집값 안 잡힙니다. 금리 올려서 집값 잡히는 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올리겠다 이런 생각이거든. 그것도 대선 전에 집값을 반드시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 말은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내년 1월에 금리를 올린다는 거예요. 내년 2월에 금리를 올리긴 너무 늦잖아요. 왜? 3월 9일 대통령 선거니까. 그럼 그 전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1월에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해바라기잖아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썼다, 물가정책을 썼다, 전 이렇게 안 보이거든요. 늘 정부를 바라보고
정부를 따라가는 정책, 해바라기 정책만 저는 썼다고 보거든요. 심지어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미국에 따라가는 미국 해바라기 정책을 쓰고 있다. 전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년 1월에도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1.25%가 될 거고 1.25%의 금리는 영끌하는 사람, 비투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자체가 6%, 7%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이 6%, 7%지 금리가 6%, 7% 됐을 때 1억만 빌려도요. 그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한 달 월급이 날아갈 정도예요. 한 달 월급이. 우리는 12달 월급을 받아서 12달을 사는 사람들인데 금리가 1% 내지는 1.5%, 2%까지 자꾸 올라가면요. 이자에 대한 부담과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말입니다. 영끌이나 비투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충격은 점점 커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요. 1금융권에 한해서인데요. 2금융권까지 늘렸을 때는 여러분 더 충격이 될 거예요. 2금융권, 3금융까지 가면요. 그래서 영끌이나 혹은 이게 비투는 점점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평균금리가 이만큼 올라갈 정도면 평균금리가 앞으로 더 많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평균금리예요. 신용도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신용도에 따라서. 저신용자면요. 주택담보대출은 이거보다 금리가 훨씬 높을 거고요. 고신용자면 이 정도의 금리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요.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사실이고 그 금리가 올라갔을 때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영끌이나 비투가 말입니다.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현금을 준비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현금은요. 위기 때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금을 준비하고 늘 대기하는 것. 현금 비중을 지금은 많이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만큼 위기에 대한 어떤 징후가 농후해지고 있습니다.